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한 넋이 있다. 찾아야 했으나 잊고 있었던 희생이 있다. 우리는 제발 좀 적어놔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아군들과 돌아가신 중대장 이하 모두 그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갖다 모셔오길 갖다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아주 소망입니다. (2007년 6월) 젊은 장병들이 백석산을 오른다. 오늘의 휴전선을 결정하게 된 마지막 전투지 백석산. 이곳엔 57년 전에 장렬히 전사한 선배 장병들이 묻혀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소리 없는 전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위협도 6.25 전사자의 유해를 찾기 위한 장병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전쟁터. 전쟁이 끝난 지 오래지만 국군과 북한군이 사용했던 폭탄들은 지금도 이 땅 곳곳에 널려 있다. 아직도 미확인 지뢰와 수면 상태의 폭탄은 여전한 기세를 떨치며 안전을 위협한다. 유해 발굴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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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그 어느 곳이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생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전쟁. 내 의지였던 내 의지가 아니었던 전쟁은 수많은 목숨을 삼키고서야 막을 내렸다. 이 통일화가 있는 자체에서 양말을 신고 이 뼈가 같이 이렇게 지금 썩은 상태입니다. 야, 그거 써줘. 요건 이제 뒤꿈치뼈로 해갖고 요 발가락 뼈까지 이 안쪽으로 다 지금 현재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6.25 전쟁 동안 20만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가 13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유해의 뼛속을 뚫고 자란 나무뿌리.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13만 5천여 명의 영혼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 선배 전우들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전투에 임해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은 처지가 됐을 때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찾아주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러한 확신 속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거고 또 내 생명 초기같이 바칠 수 있는 건데
차려. 오 연연께 경례. 그들의 유해를 끝까지 찾아야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의무다. 늦었지만 긴 세월을 더듬어 국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 유해 발굴 사업의 시작이다. 이름도 잊은 채, 가족도 잃은 채 홀로 외로움을 견뎠을 유해가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간다. 산천을 떠돌던 무명농사는 57년 만에야 안식을 찾게 됐다. 그들의 잃어버렸던 명예와 함께. 지금이라도 유해라도 찾아서 유가족들에게 명예를 현양해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역할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우리 사회 통합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6.25 전사자 중 아직 발굴되지 않은 호국 영령은 13만 5천여 명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발굴한 유해는 175구. 그 가운데 유가족 곁으로 간 호국 영령은 단 한 구에 불과하다. 유해가 유가족을 만날 확률은 13만 분의 1. 0.00001%. 하지만 우리는 100% 포기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수통에 적힌 이름이 단서가 돼 유가족을 만난 고 장복동 일병. 2살배기 아들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야 아버지를 모시게 됐다. 아버님, 많이 드십시오. 아버님 좋아하신 웅이, 영이 오늘 이렇게 기쁘게 아버님 찾아왔습니다. 내년에 또 아버님 찾아뵙고 그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 발굴단은 서둘렀다. 공사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됐다는 제보다. 현장엔 참전 용사가 소지했던 유품들이 즐비하다. 지퍼백 속엔 병사가 읽었던 낡은 책장이 오랜 세월을 견디고 있었다. 발굴단은 긴장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지갑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갑에 있을 법했던 것들은 57년이 지난 지금 모두 사라져버렸다. 지역 주민의 제보로 찾아간 또 다른 발굴 현장. 인제군 상남면.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니 유해와 함께 군번줄과 빛바랜 신분증이 나왔다. 분명히 신분증이거든요. 이곳에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떠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이 안에 있었을 텐데 정말 57년이라는 세월로 인해서 이 안에는 그 신원 단서는 어디 가버리고 지금 풀뿌리가 들어가서 그 위치를 잠식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조금만 더 일찍 찾았으면은
분명히 이분 유해의 유가족을 찾아서 정말 그분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죠. 인제군 남면 어론리. 1951년 봄, 중공군과 대립했던 치열한 격전지였던 이곳에 전우를 직접 묻었다는 한 참전 용사의 제보를 받았다. 유해의 형태는 온전했다. 전우를 아끼는 마음에 유해를 모포로 싼 젊은 용사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진다. 채 다 쏘지 못한 탄환. 그리고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 나왔다. 도장이다. 치열한 전장에서 고통 속에 사라져간 전사자의 이름은 김산. (57년) 만에 어렵게 이름을 되찾았지만 유가족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형제였을 젊은 용사는 아쉽게도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조금 더 서둘렀더라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유해들. 강릉에서 발견된 유해도 마찬가지다. 두개골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함몰된. 파편에 맞아 숨진 한 장병은 전사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려는 듯 57년을 간직하고 있었던 도장.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다. 유해의 이름은 최병창. 도장이 일러준 이름이다. 도장이 나왔는데 이름이 최병창. 병창. 니은이 아니라 이영창. 그 지역 주민들 제보에 하면 수도사단 출신이래. 수도사단. 그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유품은 결혼 반지. 과연 이 반지의 가족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까? 국방부는 최병창 전사자의 유가족을 아직도 추적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발굴된 전사자는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이 확인된다. 허벅지 뼈와 치아에서 시료를 채취해 유가족 DNA 샘플과 대조하는데 현재 유가족 샘플은 겨우 3,000여 개. 유가족 확인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측의 유전자가 필요하다. 13만여 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26만의 DNA 샘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선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유전자는 세대가 지날수록 유전 확률이 낮아진다. 무엇보다 유가족 샘플 확보가 우선이다. 자녀가 가진 유전자는 아버지가 가진 유전자의 절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절반은 어머니로부터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손자분들은 할아버지의 4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을 우리 6.25 그 유해 유전자 검사에 적용해 보면 세월이 좀 더 지나서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손자분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그 유가족을 찾기가 무척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유해 발굴 사업의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국방부 산하 제이팩. 오래전부터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사한 미군 유해와 실종자를 찾고 있다. 제이팩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든 현역병에 대한 치아 엑스레이와 혈액 DNA 샘플을 보유해 언제든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존경의 표시다. I think the American public is very proud that their government, their military has an organization such as the Joint POW/MI Accounting Command, whose sole focus is to recover those individuals who gave their lives for this country, for our freedom, and bring them back to their homeland, back to their families, so that they can be duly honored for their sacrifice.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무엇보다 제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홍천군 광암리의 한 야산. 이 마을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전산 국군을 직접 묻어주었다고 한다. 요리 넘어댕겼어요. 내가 그 당시에 12살이니까 어리니까 미성년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해서 무상하고 내가 알기 위해서 넘어다니까 요서 이제 감하고가 깨끗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해서 요 갇혀오니까 부가지세 와 본 거예요. 와 보니까 여기 아군 이제 전사 당한 거예요. 이제 쓰러진 거예요. 1951년 중공군의 4월 대공세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곳. 켜켜이 쌓인 57년의 세월을 걷어낸다. 군화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M1 소총의 탄창. 차츰 파늘에 가던 발굴단의 손길이 조심스럽다. 어렴풋이 보이는 은빛 금속의 물건. 이것은 수통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지형이 변해 유해는 조각나 있었지만 차가운 땅 속에 갇혀 있었던 유해가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다. 57년 만의 일이다. 지난 8년 동안 유해와 함께 수통이 발견된 건 이번이 두 번째. 수통에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발굴단의 손길이 바빠졌다. 현재 제가 들고 있는 것은 6.25 당시 우리 아군이 휴대했던 수통이고, 흙을 걷어낸 자리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숫자. 9번이다. 이 수통에서 군번이 나왔는데 0167621. 0167 되면 6.25 군번은 맞지? 수통의 주인은 민태식 일병. 5사단 27년대 소속으로 중공군 4월 공세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암리 기슭에 묻힌 22살의 청춘이 이제야 햇빛을 보게 됐다. 차려! 호국 연령께 경례!
아무도 찾지 않은 깊은 산속. 57년의 비바람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유해. 민태식 일병의 유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민태식 일병의 부모와 형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 민태식 일병의 형수와 조카가 자리에 참석했다. 민재근 씨는 삼촌 민태식 일병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한다. 어릴 적 고향에서 함께 자랐던 사촌 동생들만이 민태식 일병을 기억할 뿐이다. 담배하시고, 예. 갑자기 인상 나를 이상 그게 우리 한두 건이 아니고 우리 사촌 형님의 아들이 또 그런 저기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셋째 형님 저기 뭐야 그것도 사촌간이지만 그 사촌 형님의 동생이 또 그때 당시에 또 학사부위로 나왔었다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참전 용사들은 유해 발굴 소식에 그때의 격전지를 찾았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57년 전의 기억만큼은 이리도 생생한지 그때의 일이 바로 어제 일만 같다. 요건 50대장포는 발이 요 위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요 위에. 왜냐면 이거 뒤에서 이제 발이 뒤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뒤에 저 위에서 쏘게 돼 있고. 여기서 쏘면 다치니까 못 쏘고. 그냥 요 앞에 있죠. 저 호판 거 있잖아. 그 소총수예요. 아, 그러면 이제 앞에는 이제 소총수들이 배치가 되고 요건 이제 뒤에 이제 중화기들이 그렇죠. 배치돼서 전방을 이제 엄호하고. 그래서 그럼 요 주변 이제 개인호들을 다 한번 그거는 이제 중화기에 굉장히 이제 유해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많죠. 이들은 전쟁의 산 증인이자 유해 발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격자다. 하지만 이들이 증언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 합격. 바로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살아남은 자들의 미안함. 참전 용사들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우리가 지금 56년 만에 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미리 발굴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유해 발굴. 고령화되고 있는 참전 용사와 함께 중요한 증언을 하는 지역 주민들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날에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어렵다.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여기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82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당시 다녀서 같이 활용을 하니까 알지. 여기 사람들은 몰라요. 그때 노인네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무엇보다 자료 확보가 절실하다. 그래서 유해 발굴 감식단은 6.25 전사자 유해 지도를 준비 중이다. 유해 발굴을 시한부 사업이 아닌 영원한 사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6.25 전사자 유해 지도는 각종 기록과 생존자 증언, 묘비에 적힌 지명을 수집해 놓은 것으로 지역별 전투 지역, 유해가 매장된 제보 지역, 위패에 기록된 전사 지역, 그동안에 발굴된 지역을 기록하고 있다. 역시 그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국방부나 또는 그 현재 그 유해 발굴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자료 수집은 마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자료들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전국의 각 시도마다 대학이 있을 것이고 또 향토사 하시는 분들, 여러 그 이쪽과 관련된 그 정보나 제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그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접근을 해서 그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과의 싸움도 모자라 유해 발굴은 개발이라는 난관에 종종 부딪힌다. 지난 2002년부터 터널과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인 돌산령. 해병대 5대 작전의 하나로 꼽히는 도솔산 전투 지역이다. 치열한 전투를 말해주듯 공사 현장에서 6.25 때 쓰던 수류탄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만약 이곳에서 유해가 발견돼도 공사를 중지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한국 전쟁의 최대 격전지이자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다부동 전투지. 이곳에 경부 고속도로가 개설될 당시 많은 유해가 발견됐을 테지만 유해의 훼손을 막는 법적인 규제는 없었다. 여기 길에도 좀 성장이다. 길에도 있었어요? 예, 길에도 길이 어디 있어요? 그 뭐 죽어가 전부 났거든. 전부 성장이라. 문화재의 경우 훼손을 막기 위한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유해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그대로 훼손되고 있는 유해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6.25 전사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적 근거가 있게 되면 거기에 또 예산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형태로 가고 있지만, 제가 국가의 책무로서 유해자 발굴과 실종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유해 발굴 사업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은 DMZ, 비무장지대다. 비무장지대는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13,000여 명의 전사자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안 간성부터
서쪽 강화도까지 약 250km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휴전 직전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기에 우리 선열들의 희생이 매우 컸던 곳.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계획적인 유해 발굴을 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는 적지 않은 국군 전사자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사 정전이 관할 지역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발굴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향후 관계국과 어떤 정상화가 된다면은 이 지역의 발굴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지만 갈 수 없는 땅. 이곳에서 아버지를 잃은 이양수 씨에게 비무장지대는 한이 서린 땅이다. 다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10여 년 됐어요. 그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그 혼자 저를 키우고 계시다가니 한 10여 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보이지만 숨막히는 교전이 흐르는 비무장지대. 이곳 양구 가칠봉 일대는 주인이 6번이나 바뀌는 혈전을 치루었다. 빗발치는 전장 속에서 전우를 묻어두고 나와야 했던 참전용사. 이 철책 너머 주검이 된 전우가 있다. 하지만 가로막힌 철책이 그들을 막아선다. 그저 전우의 마지막 모습만이 철책을 맴돌 뿐이다. 형사! 김여운이 왔다! 내가 부상당했을 때 네가 내 다리에다 압박붕대를 묶어주고 너는 작년에 전사를 했는데 52년 만에 여기 오니까 철책이 막혀서 지금 가보진 못한다. 지하에서나마 고이 잠들고 영원히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빌어주기 바란다. 술 한잔 받으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이곳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 안으로 달려간다. 발굴단이 향한 곳은 비무장지대 철책으로부터 북쪽으로 400m 떨어진 산등성이. 보급로 확장 공사 도중 국군 유해 한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탈진 경사면을 오르니 나무 뿌리 밑에 아슬아슬하게 노출된 유해 한 구. 7사단 부대 마크가 새겨진 원형 동판이 용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미제 군용 스푼 하나. 유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 영문으로 새겨진 이름은 이태윤. (57년을) 기다린 유해. 우연이라기보다는 강한 염원이었을 것이다. 불과 얼마 안 떨어진 북쪽에는 북한군 초소가 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제작진은 방송 사상 최초로 비무장지대 안에서 신원이 확인된 유해의 수습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세상과 극적인 재회를 한
이태윤 전사자. 이제야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자, 차려. 그냥 경해.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두 형제가 중부전선 최전방에 도착했다. 동료. 엄마는 평생을 이제 뭐 아버지 왜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유복자라요. 그 50년 8월생인데 저는 뭘 울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항상 무덤덤하죠. 그런데 이제 5분 전화를 받고는 상당히 저는 많이 이제 흥분 상태에서 이거는 뭐 하루 빨리 1시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아침에 서둘러 그래 출발을 했어요. 북한군과 아군이 막 혼용돼 나왔을 때 그걸 적군 아군 그 피하를 식별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군 전사자 묘역해서 합동 묘역을 만들어서 DMZ 안에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유해 발굴에서 나온 유해가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 상생 내지 평화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그 조그만 그 자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죠. 지난 8년간 유해 발굴 감식단이 발굴한 유해는 2,000여 구. 그중에 북한군의 유해는 300여 구 정도다. 이 땅에 전쟁으로 희생된 북한군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측의 유해도 북한 땅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얘기다. 그들 역시 고향을 떠나 외로운 산천에 묻힌 것은 마찬가지. 그들도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사자들은 아직도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는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한 간의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한다. 한반도의 북동부를 흐르는 강, 도만강이 바로 여기다. 평안북도가 고향인 이대용 참전용사. 고향 땅이 바로 앞인데 멀리 중국을 돌아 곁에서나마 고향을 바라본다. 한 채 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땅. 제작진은 이대용 참전용사와 함께 북한 지역으로의 접근을 시도했다. 강 중심으로 해서 반을 넘으면 지금 우리 이북 건너온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우리 건너편은 한경북도 온송중 남행시거든요. 이거 지금 북한 나무예요. 예, 북한 나무죠. 예, 이 북한 나무를 지금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땅으로 발을 디딜 수 없지만 나뭇잎으로나마 고향을 느껴본다. 이곳에 내 고향이, 북한 땅에 두고 온 내 전우들이 있다. 밟을 수 없는 땅. 우리는 북한에 묻힌 전사자를 영원히 찾지 못하는가. 그러나 미국은 달랐다. 미국은 북한과도 유해 송환 협상을 맺고 벌써 반세기가 지난 전쟁 당시의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전쟁 당시 북한 땅에서 숨진 미군 유해 6구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조국은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저희는 국가와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 그런 군인들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분들을 고국이나 가족의 품으로 보내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인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 국군의 유해가 다수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희천, 운산 등 청천강 유역과 압록강 초산 지역으로 2만여 명의 국군 전사자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압록강. 중공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끊어놓은 압록강 철교가 그때 급박했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이루면서 황해로 흘러드는 압록강은 반드시 탈환해야 했던 중요 지점이었다. 압록강 초산 전투 당시 중대장이었던 이대용 참전용사. 이곳에서 많은 전우들을 잃었다. 어린 북한 병사들이 있는 저곳에 나의 형제가, 내 전우가 묻혀 있다. 김금동, 김영표, 김병로, 홍관표, 권태영 등 포지역에서 격전 중이라 너희들의 시신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선 나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계기가 와서 우리가 꼭 그곳을 가서 그 유해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국립묘지에 안장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남북 간의 협력이 가장 큰 성과로 떠올랐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해 발굴에 대한 협의는 거론되지 못했다. 남북한 유해 송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각종 무슨 군사회담이라든지 하는 모든 이런 사업의 하나의 그 의제로 상정시켜서 그 전쟁을 이제 종식하고 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어떤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인도주의적 사업의 하나로서 이 북한군 유해도 북한 측에 그 송환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측에 지금 에서 그 전사한 한국군 유해까지도 저희들이 발굴을 한다면 바로 이러한 쌍방간의 유해 발굴 사업이 자연스럽게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 어떤 평화 공존의 어떤 그런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50년)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전사 통지서를 받고도 그저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이 땅 어딘가에 묻혀 있다면 꼭 돌아올 것을 믿는다. 반드시 찾아야 하고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약속. 뜨거운 사명과 의무가 있다면 0.00001% 그 희박한 확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잠들어 있는 13만여 명의 용사들이여,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